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실제적 경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상상적 경합 봤죠, 그죠? 이 시간엔 실제적 경합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법으로 합니다. 경합법이란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행하여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동시적 경합법 37조의 전단을 동시적 경합법이라 하고 37조 후단을 사후적 경합법이라 합니다.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법의 규정에 보면 판결 확정 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 판결 확정 전이라는 뜻은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합니다. 37조 후단의 경합법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람은 수개의 독립한 죄 중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확정 판결에는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유예의 판결도 포함되고 집행유예의 선고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거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사면되므로 도로교통법 처벌됐는데 사면됐다고요.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 이상 사면이란 거는 죄만 집행만 면제 중에 사면이죠. 하지만 판결받은 자체 그 결과는 남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37조 후단에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죠. 맞죠? 사후적 경합법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말합니다. 수개의 죄 중 일부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 판결이 있은 후 누락된 나머지 죄를 사후에 재판하는 경합법이겠죠.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므로 벌금형, 약식명령 등은 제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 선고 유예 기간을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거나 일반 사면 또는 특별 사면을 받아도 그 결과는 남는 거죠. 금고 이상이 추가되어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동시적 경합법입니다. 수재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동시에 재판하는 경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재를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재가 1심에서는 별개로 판결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면 동시적 경합법입니다. 경합법에 대한 판결문은 한 개이겠죠? 자, 어렵지 않죠? 그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수재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동시에 재판하는 경합법입니다. 여러 가지 수개의 죄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개의 죄가 1심에서 별개로 판결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면 동시적 경합법이 됩니다. 따라서 경합법의 판결문은 한 개입니다. 이걸 동시적 경합법이랍니다.
다음, 판결 확정 전에 종료된 범죄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피고인에게 보기되면서 판결이 확정되고 죄를 범한 시기의 범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포괄일죄의 중간에 서로 다른 이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으면 포괄일죄는 그 판결 확정 후의 범죄로 취급되죠. 따로따로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후에 저지른 범죄는 동시 재판 가능성이 없어서 경합법이 아니므로 두 개의 주문으로 처벌해야 하고 형의 임의적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와 후에 저지른 범죄 동시 재판 가능성은 없죠. 그죠?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 기각 결정이 피고인의 유사 석유 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의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확정된 위 죄와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죠. 둘 다 확정된 위죄와 확정되지 않는 범죄, 경합관계에 있죠. 그죠? 금고 이상이 맞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 하나, 그 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또 다른 범죄죠. 서로 겹쳐 있으나 본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범죄잖아요. 두 개의 주문으로 각각 따로따로 처벌하는 조치는 정당하다. 판례제에서 자꾸 눈에 읽고 자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이거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고 하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이 확정돼 따로따로죠. 형법 37조 후단에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39조 1항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이 키포인트죠.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 또 하나는 판결이 확정된 죄. 서로 별개죠. 그죠? 동시적 경합범에 한번 볼게요. 경합범 처벌.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할 때는 다음에 구별해야 처벌한다.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일 때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각 죄의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인형일 때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 장기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정한 형의 장기 다액을 합산한 형기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멀수와 멀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근거 이외, 사형, 무기징역, 무기근거 이외의 동정일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을 가중한다. 3호 각 죄의 정한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근거 이외의 이종일 때, 서로 다른 이종일 때는 병과한다. 동종일 때는 2분의 1 가중, 이종일 때는 병과한다. 3표 가한다. 전한 각호의 경우에 징역과 근거는 동종의 형으로, 징역과 근거는 같은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38조 경합범 처벌 사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근거는 뭐한다? 가장 무거운 형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근거 위에 동종일 때는 2분의 1 가져간다. 하지만 이종일 때, 다를 때는 병과한다. 징역과 근거는 같은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동시적 경합범 처벌 한번 볼까요? 38조 1항 1호는 사형과 무기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것, 흡수주의. 동종일 때는 2분의 1 가중이죠. 2분의 1이니까 가중주의. 이종일 때는 병과주의.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이종의 형으로 취급하여 병과주의 적용되고, 징역과 근거는 동종으로 본다고 했죠. 징역형의 가중주의가 적용된다. 단기에 2분의 1 가중하더라도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왜? 장기만 가중한다고 했으니까 단기에 2분의 1을 가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과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은 가장 중한 죄 아닌 죄, 가장 중한 죄가 아닌 죄의 정한형에 단기가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단기보다 중할 때는 그 중한 죄의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 다시 볼게요. 동시적 경합범 처벌에서 가장 중한 죄가 아닌 죄, 가장 중한 죄가 아닌 죄의 정한형에 단기가 있다면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단기보다 중할 때는 무거운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한 죄, 중한 죄의 단기를 하한으로 하고 장기를 상한으로 하면 되겠죠. 단기를 하한으로 하고 긴 거를 상한으로 한다. 그래서 단기를 중한 죄의 단기를 뭐 단기 2년에서 장기 10년 할 때 장기 2년에서 할 때를 중한 죄의 단기를 하한으로 기준으로 해서 장기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자,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입니다. 아까 판례를 생각하면서 이론을 보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첫째,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정한 형에 선고한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한다 이거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는 경합범에 의한 판결을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는 다른 죄에 대하여 형을 다시 정하면 되겠죠. 사면이나 면제가 되면은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합니다. 형의 집행에 있어서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 판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내용 판례와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의 이론과 판례가 같은 말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 재판할 때는 동시적 경합범과 형평을 고려하여 하여하며 사후적 경합범은 반드시 감면하지 않고 형에 임의적으로 감면한다. 다만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된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꼭 면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맞게 판결하면 되겠죠, 그죠?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 이거는 무기징역에 처하겠다.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37조 후단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됐다 이거예요. 법원은 이 판결이 확정된 죄, 후단 경합범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두 가지죠. 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를 정할 수 있고 제38조 1항 1호가 정한 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일 때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 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무기징역에 대해서 꼭 흡수주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맞게 판결이 된다. 실체적 경합법, 수개의시죠. 실체적 경합법이란 뭐냐면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행동으로 각각 죄를 구성하는 거죠. 예금 통장과 인장을 절도죠. 행위와 절도 행위와 예금 환급금 중 수령 중 위조한 것. 위조는 따로 다르죠.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법으로 인정 처단하는 것은 맞죠. 각각 별개의 행위와 별개의 죄죠. 그죠? 두 사람에 대하여 각기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한 사람은 상처를 입게 한 경우 상해치사와 상해죄 두 죄가 성립한다. 따로 성립하죠? 상해치사죄 일죄도 아니고 상상적 경합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기 때문에 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마약범죄의 실체 경합법.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소지, 소지의 경유나 태양에 비춰볼 때 당초 수수행위에 대한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수수행위와 독립단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투약과 수수는 별개의 행위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42조 1항 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죄, 의약품 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수의 결과로 행위 결과로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소지 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이다. 즉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42조 1항 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수수 받았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받았던 결과로 수반됐다 이거. 자, 받았던 결과로 수반됐다. 자, 받았기 때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소지 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다. 즉 받음으로써 수수하고 받음으로써 소지했다. 이거는 실체적이 아니죠. 그죠? 포함된 불가벌적 수반 행위죠. 그죠? 재산죄와 특별법, 실체적 경합법 볼게요. 형법 347조 1항에 사기죄와 사기죄는 남을 사기치는 거죠. 그죠? 기망을 통해서 물질을 받은 거죠.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를 별개 행위죠.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하는 특별부조법 3조 1항 이후의 위반죄, 실체적 경합법의 관계로 범위 타당하다. 맞죠? 녹동 다로리 골드가 아니고 골드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건이죠. 제조 따로, 사기치는 것 따로.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경우 부정수판 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태왕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면서 부정수표가 됐기 때문에 각각 사기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는 각각 별개의 행위다. 경합관계죠. 두 번째 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